실제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평가가 나왔던 거였는데요. 김민재는 그 나폴리에서 자유로운 수비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김민재는 앞으로 나가서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허용된 수비수였다. 김민재는 너는 나가서 다 부셔. 우리가 뒤를 커버해줄게. 그런데 분데스리가는 다 올리니까 이게 털리는 순간 위험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유럽 5대 리그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어지와 함께하는 1시간 이내로 한번 컷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죠. 예, 가볍게 하죠. 뭐. 가볍게. 여러분들 가볍게입니다. 가볍고 재밌고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5대 리그인데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네, 프리미어리그 네. 좋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일단 제가 크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단 리그의 판도부터 하나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 리그의 이번 시즌 특징. 이름 딱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판도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우승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3파전 양상이었다. 3파전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예, 그러니까 뭐 레스터가 우승했을 때 이후 정말 오랜만에 3파전이었죠. 그동안은 거의 2파전으로만 전개가 됐었거든요. 맞아. 특히 최근에는 맨시티하고 리버풀의 2파전이 좀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맨시티가 좀 독주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나마 리버풀이 조금 비볐었던 거고, 사실 리버풀이 그때 그 클롭 때 한 번 우승 안 했으면은 지금 7시즌 연속 우승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맨시티가. 예. 그쵸. 사실 지금- 거의 맨시티 판이었지. 예, 그냥 프리미어리그 최다 연속 우승이 3시즌이거든요. 아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하. 예, 그러니까 뭐 맨유가 예전에 그랬었고, 그리고 오케이. 이제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그렇고 3시즌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 중간에 한번 끊어서 그랬지. 그래서 7시즌 연속 갈 뻔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거는 이번 시즌은 오래간만에 3파전으로 가면서 되게 치열했다. 네, 그 치열함의 한복판에는 아스날이 있었죠. 그렇죠. 아스날이 와, 이렇게까지 마지막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토트넘이 마지막 희망을 딱 부러뜨려 버렸어요. 네,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승점은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하고 맨시티가 평소보단 조금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러네. 88점이면 이게 왜냐면 3파전이어서 그런 거예요. 한 팀이 더 끼어들었기 때문에 나눠 가졌구나. 예, 조금 나눠 가지게 된 거죠. 아하. 예, 그리고 또 이제 빌라의 이제 뭐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빌라 에메리. 예, 반면 이제 첼시하고 맨유의 하락세가, 예, 물론 뭐 첼시는 지난 시즌도 그렇긴 했지만은, 예, 도리어 첼시는 바닥 찍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 7위면 많이 올라왔네. 네, 더보기 그렇죠. 리그에 있다가. 네, 거기다가 첼시는 잘하면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도 획득이 가능하죠. 그렇네. 네. 그 가능성도 남아 있네요. 물론 맨시티와 이제 맨유의 FA컵 결승전에서 맨유가 이기면은 그러면 다르게 되는 거지만, 그러면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갈 수 있으니. 예, 아하.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대로 첼시가 유로파리그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첼시 보드진들이 포체티노한테 유로파리그 우승을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오케이. 네. 아니, 뭐 앞에 잘하는 거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첼시와 맨유가 이렇게까지 어쨌든 7, 8위에 머물렀던 이유를 좀 짧게만 정리하면 첼시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너무 변화의 폭이 크죠. 싹 바꾸느라고. 선수단을 완전히 싹 바꿨잖아요. 에헤. 예, 이제 첼시는 남아있는 선수가 없다시피 해요. 하베르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첼시 꺾고 나서 그때 셀레브레이션하고 막 그랬을 때 첼시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첼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급격한 변화. 그렇죠. 싹 나갔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들도 싹 나가고 하다 그렇지. 보니까, 예, 그래서 변화의 폭이 크고, 그런 와중에 또 너무 어린 선수들로 바꾸고 그러면서 무너질 때 확 무너지는 게 있었죠. 지금은 도리어 그렇지. 기세를 좀 타니까 원래 올라오지만. 어린 선수들이 좀 이게 있잖아요. 예, 기세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무너질 때 너무 무너졌던 거. 근데 챔피언스리그 뭐 우승하거나 그때 나갔던 선수들이 첼시가 싹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토트넘 생각도 나네요. 그렇죠. 그 케인, 그러니까 데스크라인 갖고 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갔던 선발 라인업 중에는 유일하게 남은 선수가 선발 중에는 그렇죠. 결승전 선발 손흥민밖에 없죠. 그렇죠. 싹 바뀌었죠. 맨유는 맨유에 맨- 망한 겁니까? 맨유는 여기는 일단 단장이 없는 게 가장 커요. 제가 봤을 때. 단장 없는 게 제일 크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독한테 영입을 거의 맡기다시피 했잖아요. 아하. 글레이저 가문이 이제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 계속 그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입이 계속 엉망이었죠. 엉망이었다. 예, 그 실패한 영입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맨유는. 아니 안토니를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형 선수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첼시는 그러니까 키우려고나 했지. 예, 프로젝트형 선수들이니까 그나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보이는데 맨유는 지금 그래서 좀 선수단 개편이 굉장히 절실한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개편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약간 좀 맨유 보드진들한테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방향성이 안 보이면은 팀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나는 그런 맨유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사라진 가장 큰 건 뭐냐면 위닝 멘탈리티예요. 뛰는 그렇죠. 선수들도 자기네들이 이길 거란 생각이 별로 없고 예. 지켜보는 팬들도 맨유 보면 우리 예전에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야, 이 팀은 웬만하면 안 져.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 요즘 없어. 이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팀으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야,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예. 또 그리고 강등은 야, 요거는 루턴타운, 번리, 셰필드네요. 예. 이러면은 약간 승격한 팀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게 근데 단순히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아, 승격한 팀들이 다시 강등돼 버리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가 뭐 뒤에 애슬레틱 같은 데서도 뭐 칼럼이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강팀과 약팀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승점 차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쫓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소위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건가요? 예. 가난한 팀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팀들은 더 부자가 돼 버리는. 예. 왜 그러는 거지? 돈이 너무 이제 그런 데로 집중되는 건가? 그렇죠. 아. 예. 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것들도 있고 프리미어리그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완전 다르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 쫓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FFP라던가 아니면 PSR 같은 룰들이 생기면서 노팅엄 같은 데가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점과 삭감됐잖아요. 에버튼도 그렇고 에버튼은 투자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구장 확장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적 페어플레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집중. 네. 편중이죠. 편중화 그렇죠. 현상. 근데 네. 그거는 한 리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리그 자체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요. 자체로 돈이 집중돼 버리는. 예. 그러니까 다른 리그가 죽어버리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예. 아, 그 특징이다. 좋습니다. 뭐 그런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더라도 프리미어 리그의 문제 그 판도적인 얘기는 했고 어때 이렇게 리그의 어떤 이번 시즌 특징 그냥. 일단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총 득점이 1,201골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이 바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처음 개장됐던 시기 때 1,222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당 3.26골이고 남은 경기가 12경기여서 그걸 예상치로 하자면 1,241골까지 나오거든요. 역대 최다골 기록. 자, 나 지금 숫자가 너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자, 제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이 어떤 리그별로 보면 어떤 흐름 특징이 있었냐고 했더니 네. 골이 그러니까 엄청 터졌다. 네. 아, 그 얘기예요? 네. 자, 오케이. 그럼 숫자는 저희가 뭐 대충 엄청 네. 골이 터졌다. 가장 많이 터진 겁니까? 예. 자, 그럼 왜 가장 많이 역대. 터졌습니까? 그리고 유럽 5대 리그 경기당 득점도 프리미어리그가 1위인 건데요, 밑에. 아, 좋아요. 예. 유럽 5대 리그 경기당 골도 프리미어리가 제일 많이 터졌어. 왜 이렇게 많이 터진 거예요? 일단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있는데다가 저는 이것도 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번에 그 룰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타임 웨이스팅에 관련해서 시간 지연행위라면은 옐로 카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추가 시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경기 보면 101분, 102분 막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늦은 시간 골들 기록들이 계속 수립이 됐어요. 아, 추가 시간을 길게 주다 보니까 예. 그 시간에 골이 터질 확률도 높았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항의하면 그것도 무조건 카드가 주어지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장자도 많고 카드도 늘어나고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질문 하나 실시간이니까. 그럼 다른 리그는 이렇게 길게 안 줬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안 줬대요. 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만 이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월드컵을 따라서. 그렇죠. 예. 유독 길게 예, 줬잖아요. 챔피언스리그도 안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전술적인 어떤 특징도 좀 더 좋은 명장들이 오면서 예, 더 고급 축구, 좋은 그렇죠. 축구, 공격적인 축구가 많았던 것 같아. 그 스타 플레이어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런 건데 그렇지. 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9일까지의 기록인 건데 옐로 카드 숫자인 거예요. 최근 5시즌 옐로 카드 숫자인데 2월 9일까지 228경기에서 이미 121개의 옐로 카드가 나왔는데 이전 4시즌과 비교하면 훨씬 많이 차이가 나죠. 100개를 넘은 게 요거만 놓고 보면 처음이네. 예,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의 타임 웨이스팅 시간 지연에 의한 옐로 카드거든요. 그리고 중간이 이제 심판에게 항의했을 때의 옐로 카드인 거예요. 그것도 제일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에게 대들거나 시간을 끌었을 때 옐로 카드를 과감하게 주기로 했고 실제로 줬다. 네. 그러다 보니까
퇴장자가 더 많았겠죠? 그렇죠. 퇴장자가 많으니까 야 너 10명밖에 없어? 예. 우리 11명인데 골이 엄청나게 터졌다. 거기다 오. 추가 시간에 이 늘어나니까 추가 시간의 골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10명 뛴 팀은 시간이 계속 기니까 더 힘든 거지. 그렇죠. 더 뛰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기당 옐로 카드도 이번 시즌이 독보적으로 많죠. 역대. TW가 뭐냐라는 데 써 있네요. 타임 웨스팅. 예. 시간을 허비한 것. 예. 네, 이렇게 쓰는 거죠. 디센트가 이제 그 항의한 거에 대한 옐로 카드인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당 이제 옐로 카드 숫자가 독보적으로 이번 시즌이 오케이. 많은 역대. 이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 시간 골과 이제 85분 이후 골이거든요. 보라색이 82분 골이고 빨간색이 추가 시간 골인데 저게 3월 19일 기준 기록이에요. 이미 최다예요. 저거 그리고 더 늘어났겠죠. 지금은 한참 늘어났겠죠.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잠깐만. 그래프 그냥 높이 보면 되잖아요. 높이 보라. 그러니까 맨 오른쪽이 이번 시즌? 예. 아, 그래서 제일 많이 터졌다. 예, 3월 19일 기록이에요, 저게. 아, 근데 이미 앞에 시즌들보다 추가 시간 때 훨씬 더 많이 골이 터졌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체 선수의 골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14.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 거예요. 뭐가 14.3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골에 교체 선수의 골 비율이 조커들이 들어갔을 예. 때 골을 넣은 게 많이 넣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도리어 보면은 그 득점 순위 1, 2, 3, 4, 5위의 골은 적어요. 이전보다. 어허. 최근에 계속 30골 넘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혼란이 현재 27골이잖아요. 그러네. 아직 30골 못 넘겼잖아요. 그러네. 다른 선수들도 다 득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하. 득점 상위권들은. 아하. 근데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골이 느니까 전체적인 골이 늘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길게 잡히면서 거기서 교체 전술을 얼마나 잘 썼냐. 그러면서 거기서 또 골이 터지는 게 있더라. 좋습니다. 이건 사람들은 근데 거의 논문이라는데? 아니, 요거 보면 뭐 그냥 싹 정리됩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가 이번 시즌 골 많이 터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퀄해서 머리가 아프다. 예. 아까 요거죠? 네. 확실히 이거는 뭐 이번 시즌 이제 뭐 득점 순위가 이제 뭐 혼란이 27골이고 그다음에 팔머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어시스트는 와킨스가 1위고 뭐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아이, 소니가 조금만 더 저 도움 저거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딱 저기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렇죠. 텐텐. 예. 최종 경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경기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소니 많이 넣었어요. 17골이면 17골이 뭐 쉽나? 예, 좋습니다. 자, 부버디님 강의 신청 언제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근데 이제 그 승격 팀들인 건데 승격 팀 감독들이 그래도 조금은 신선한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아, 이제 요거는 2부에서 다음 시즌 승격하는 팀들이잖아요. 예. 입스위치 타운, 레스터. 어떤 의미죠? 사실 그냥 프리미어리그가 현재 명장들이 가장 많잖아요. 뭐 돈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예, 끌어모으는 거지. 예, 감독들. 그러니까 뭐 과르디올라라던가 클롭이라던가 뭐 가장 많은 거의 심지어 뭐 에메리 같은 감독이 알스톤 빌라 지휘봉을 잡는 것도 놀랐고 그 글라스너 유로파리그 그 우승 감독이 펠리스 감독이고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약간 오버스펙 같은 느낌 있죠. 예, 다만 그리고 또 이제 조금은 연령대가 감독들이 있긴 한데 요즘은 그래도 젊은 명장들 이게 젊은 신흥 감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십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맥케나 감독 같은 경우도 뭐 38? 예, 30대 감독인데 이 감독이 원래 토트넘과 맨유 유스 감독이었죠. 예, 그러다가 입스위치 맡아가지고 지금 팀을 3부에서 2부 그리고 2부에서 1부로 바로 한 시즌 만에 계속 승격을 시키고 있는 건데 예, 이 감독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또 이제 마레스카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선수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레스카가 맨시티에서 코치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레스터를 이끌고 이제 승격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 하고 물려서 제가 들은 거로 하자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각해져서 승격한 팀들이 다시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다. 그렇죠. 감독들 저렇게 좋은 감독이 있어도 아무래도 쉽지는 쉽지는 않겠지. 않겠죠. 그런 것 같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나마 레스터라면은 그래도 워낙 원래 경험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터줏대감 팀이잖아요. 레스터는. 그리고 선수단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선수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입스위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거기서 이겨내면은 맥케나의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예전 그 에디아오가 본머스 승격시켜가지고 좋은 모습 바람이 보여줘가지고 일으켰죠. 네. 그래서 이제 뉴캐슬 감독까지 맡게 된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적으로는 콤파니가 버니 이끌고 승격했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예. 콤파니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이제 경우의 수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2부에서 승격한 팀들의 감독들이 그래도 신선한 감독들이 있더라. 예. 아, 좋습니다. 다음은 어느 쪽입니까?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또 분데스리가 뭐 더더욱 전문가죠. 예. 일단 판도가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의 판도 어땠습니까? 뭐 레버쿠젠이죠. 아, 사비 알론소. 네, 그 좀 압도적이죠. 그렇죠. 지금 아직 이번 주말이 최종 경기죠? 예, 34개 경기 치러야 되는 리그인데 지금 현재 33경기에서 무려 27승 6무 무패입니다. 87점. 이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하고 15점 차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최종전 승리하면은 분데스리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승점이에요. 90점이면. 딱 한 번밖에 못 넘겼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더 높았던 팀은 어디예요? 패배 바이언. 페베 바이언이 페베 좋은 감독이구나. 무패를 했을 때보다 승점이 더 높았어요? 네. 뭐 했대 펩은?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무승부가 적고 펩은 분데스리가 성적만 놓고 보면은 분데스리가 역대 최고의 감독이에요. 평균 승점이라던가 승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리가 팀한테 3연봉 당한 것 때문에 그것도 돌아가면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다 4강에서 탈락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바이언 팬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였지. 그것도 라리가에서 데려온 감독이. 저는 개인적인 바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펩 감독 아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뛰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선수에게 나중에 진짜 펩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역대 13번째로 이제 우승을 차지한 팀에 등극을 한 거죠. 처음으로. 13번째로. 예. 사실 그러니까 바이언하고 슈투트가르트도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못한 건 아니다. 예년이면 우승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예를 들면 바이에른 뮌헨이 72점인데 저 정도로도 우승할 수 있어요? 저게 지난 시즌보다 승점이 더 높아요. 진짜? 예. 지난 시즌 우승했잖아요. 누가 김민재하고 바이에른 뮌헨 못했대? 잘했대 지난 시즌보다. 그 슈투트가르트도요. 예? 이전에 분데스리가 우승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지. 예. 3번 있었는데 슈투트가르트도 구단 역대 최고 승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승했던 시즌보다 더 승점이 높아요. 야,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예. 원래라면 바이언 슈투트가르트가 우승 경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레버쿠젠만 빼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번엔 사비 알론소하고 너무 잘했어. 그건 너무 인정해야 돼. 잘했죠. 너무 잘했어. 예. 말도 안 되죠. 네네. 자, 그래서 현재 4강은 여기는 확정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버쿠젠 도르트문트까지 확정이죠.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응? 도르트문트까지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렇죠. 진출은. 그러니까 4위가 확정됐다. 일단 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렇죠.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5위 도르트문트까지 확정이 된 거죠. 근데 프랑크푸르트하고 돌문 5, 6위 차이는 좀 크네. 네, 커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도르트문트까지 승점을 굉장히 잘 쌓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거예요. 워낙. 레버쿠젠이 너무 치고 나가서 그래서 그 경쟁이 조금 치열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어쨌든 5위 도르트문트까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가는 거 확정이죠. 예. 그죠? 왜냐면 분데스리가 한 장 더 주기로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챔스 우승하고 별도로. 예. 좋아요. 강등은 우니온 베를린, 쾰른, 다름슈타트. 근데 우니온 베를린이 저렇게까지 급전직하로 갑니까? 뭐 그러니까 우니온이 아직 강등 확정은 아니긴 하거든요. 한 경기 그죠? 한 경기 남아 있긴 해가지고 확정은 아니고. 바로 위가 이재성이네 마인츠. 예. 근데 이제 마인츠가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뭐 잔류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으니까. 예. 사실 우니온은 지난 주말 쾰른하고의 맞대결에서 진 게 커요. 그때 이겼으면은 그랬으면 잔류권에다가 쾰른하고 승점까지 벌리면서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아직 3점 차여서 저기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다이렉트 강등이냐 승강 플레이오프냐도. 그러니까 우니온 베를린이 되게 잘했던 시절이 있어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진출이죠.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확 망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 챔피언스리그와의 병행은 힘들다. 병행은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니온이 챔피언스리그 병행하기 이전까지 잘 나가고 있었어요. 데뷔전부터 마인츠 대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서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에서 패한 걸 시작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랑 분데스리가를 병행하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우니온 베를린 말고 또 하나 약간 망한 팀 뭐 있어요? 뭐 메넨글라드바우도 기대 이하라고 할 수 있죠. 13위. 예, 13위까지 떨어진 거는 그렇고 쾰른도 기대 이하라고 할 수 있고. 쾰른.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레버쿠젠이 잘해도 너무 잘했다. 그렇죠. 너무 잘했다 압도적으로. 예. 자, 사실 슈투트가르트도 정말 잘한 거거든요. 저기가 음.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간신히 잔류한 팀이에요. 오케이. 슈투트가르트는 누가 잘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이제 시즌? 헤네스 감독이 정말 팀을 잘 그래서 이끌고 헤네스가 평가를 많이 예, 받는 그렇죠. 거구나. 헤네스가 왜냐면은 사실 강등되는 팀 승강 아. 플레이오프로 끌고 가가지고 잔류시킨 거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팀을 되게 잘 만들었죠. 예, 아하. 시스템에 맞게 예, 아. 선수들도 잘 데려오고 하면서 뭐 선수는 기라시라던가 피어리라던가 기라시. 예, 그러네. 그런 선수들이 있지만은 감독이 그래도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이제 특징. 요거는 판세였고. 예, 일단 뭐 그래서 레버쿠젠이 뭐 현재 50경기 무패인 거고 이제 3경기 남았습니다. 분데스리가 최종전, 유로파리그 결승전, 그리고 이제 포칼 결승전. 이것까지 다 미니트래블. 패하지 않는다면 미니트래블을 넘어서 유럽 5대 리그 최초 공식 대회 무패. 네? 모든 대회 합쳐서? 예. 얘네들 다른 데서도 진 적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결승까지 간 거. 아니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같은 데 안 쳤어요. 그래서 50경기 무패. 조별리그 때 한 경기도 안 졌어? 예. 저게 그러니까 이미 48경기였을 때 기록 세웠어요. 벤피카 기록 세운 거거든요. 에우제비오의 벤피카가 최다 경기 무패였어요. 이게 살짝 진 것도 없어? 예. 포칼 같은 데서? 예. 야, 그러니까 이번 시즌 그냥 모든 공식 대회 한 번도 안 졌다. 네. 저 3경기도 안 지면 53경기. 그러면 유럽 역사상 최초입니까? 예.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예.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이렇게 현장을 봤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살짝 지는 게 뭐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예. 대박이긴 하네요. 이번 시즌 최고의 팀. 막 57분에 골 넣고 계속 그래가지고 FM에서 거기가 세이브 로드 하는 거 아니냐 혼자 그런 얘기들 많아요. 알론소가. 이거는 뭐 기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비 알론소의 힘이죠. 예. 뭐 좋은 선수들이 당연히 많긴 그렇죠. 있지만. 레버쿠젠은 원래 워낙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있는 팀이어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유망주나 유스를 정말 잘 육성시키고 또 이제 영입을 굉장히 어린 선수들을 잘 하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알론소가 가세를 하니까 팀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전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이 근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오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다음 시즌 진짜 어떨지. 유로파 리그하고 또 챔피언스리그는 그렇죠. 당연하게 다르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정말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냥 이거는 뭐 못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요, 그냥. 저도요. 유럽에 소위 얘기하는 네. 챔피언들이 다 모여서 네. 대회하는 게 챔피언스리그인데 거기서도 만약에 진짜 사비 알론소가 칼 들고 다 베고 다니면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는 현재 어쨌건 이번 시즌의 레버쿠젠을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의 레버쿠젠을 독일 역대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분데스리가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동의합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 게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포인트가 있다. 예. 그 포인트만 보면 예. 그래 난 그거 궁금하다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예전에 뭐 베켄바워 때 바이언도 있고 그리고 트래블 때 바이언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 팀들보다 더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그렇지. 중요하다고 그렇지. 보고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그렇게도 챔피언스리그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그건 완전 인정. 그건 완전 인정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김민재의 케인 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케인 또 무관돼요. 그러면은 케인은 스스로의 그 저주를 스스로가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풀어줄 수 없습니다. 비르츠는 참고로 남습니다. 떠날 선수가 있어요? 좀 비르츠 남는다는 거고. 지금 그냥 프림퐁 이적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레버쿠젠 선수들이 다 남으려고 하고 나도 남으려고 그리고 알론소가 남은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선수 영입을 자기 입맛대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비 알론소를 웬만한 팀들이 다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저 감독을. 네. 근데 남은 것도 네 레버쿠젠 다 해줄게 이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영입을 한 선수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거가 신뢰를 저버리기 싫어서 남은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비르츠는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다음 시즌에 이제 떠날 가능성이 그러면 있죠. 보강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보강도 이제 하려고 하겠죠, 충분히. 야, 요거
야 이거 봐야 될 팀은 레버쿠젠이네. 네.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또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레버쿠젠 특집을 한번 할 때 또 한번 해보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득점 순위인 건데 뭐 케인이 가장 많고요, 독보적으로. 해리케인 예. 뭐 근데 좀 외롭네. 그렇죠. 예. 기라시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넣었고. 예. 지금 프리미어리그면은 득점왕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26골이면. 그리고 도움 쪽에 이제 저기 보면은 탑5 안에 레버쿠젠 선수들이 없잖아요, 아무도. 탑5. 득점. 득점. 그러니까 네. 어시스트는 있는데. 예, 득점 탑5에 없잖아요. 어. 이게 보니페이스가 13골이거든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데. 근데 보니페이스가 이제 아무래도 장기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0골 이상이 많죠. 여기서.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한 명이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냥 상대를 예. 그냥 다 깔아먹이는 팀이구만. 여기 텐텐 2명이에요. 그래. 그리말도가 텐텐이고요. 비르츠가 텐텐이에요. 지금 저희 전문 용어 나왔네. 죄다 골 넣는다 여기는. 그게 맞지. 그게 강한 팀이지. 심지어 바이언 시절에 수비적인 풀백으로 불렸던 스타니시치도 최근에 계속 골 넣고 있어요. 그발디오처럼. 그리고 레버쿠젠의 이번 시즌 정말 인상적인 건 뭐냐면 얘네들은 뭐 추가 시간 막판에 이거 졌다 싶었는데 그 골 넣고 막 그렇죠. 뭐 비겼다 싶었는데 뒤집고 막 예. 막판에 왜 이렇게 골을 잘 넣어?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저걸까? 기세일까? 기세도 있죠. 우리 앉아 막 이런 위닝 멘탈리티 거의 미친 듯이 달려들죠. 와. 지금 그러니까 13경기에서 17골인가를 추가 시간에 골 넣었으니까. 미쳤더라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레버쿠젠은 한 명의 대포가 아니라 여러 명의 너무나 잘 쏠 수 있는 소총으로 상대를 다 쓰러뜨려 버렸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알론소 감독이 완전히 진짜 그동안 잘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내보내요. 그런 듯 하지. 그러면서 비르츠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명단 제외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쉬게. 조금 경미한 부상이 조금 있대요. 근데 뛸 수는 있는데 유로파리그 결승전과 포칼 결승전에 쓰게 하려고 아예 명단 제외시키고 있어요. 비르츠를. 우리 소니도 레버쿠젠 출신인데.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예. 근데 이제 그 분데스리가의 흐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젊은 감독들이 많거든요. 맞아. 예, 일단 오른쪽을 보면은 현재 분데스리가 최연소 감독이 이제 올레 베르너거든요. 브레멘 감독인데 36세인데 36. 예, 나겔스만보다 한 살 어려요. 어허. 예, 홀슈타인 킬에서 처음 감독을 했었고 이재성 은사였죠. 그리고 이제 브레멘까지 이번에 2년 차인데 그래도 나름 브레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네. 그리고 테르치치는 뭐 도르트문트가 결승전에 갔고 챔피언스리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감독했고. 그리고 이제 세바스티안 헤네스도 젊은 감독이고 41살, 42살 뭐 사비 알론소도 그렇고 토프멜러는 이제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의 43살. 감독인 거고 그리고 보움도 이번 시즌 그래도 좀 무너지고 있다가 원래 강등될 뻔하다가 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저기도 거기가 첫 감독이에요. 보움 뉴스만 맡다가 그리고 젊은 감독들이 정말 많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젊은 감독들 30대부터 40대 초중반이 굉장히 많네요. 예. 제일 많은 나이대 같은데 예. 이 이야기는 뭐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레드제미 때도 한번 이야기는 했어요. 네. 독일의 어떤 풍토. 예. 젊은 지도자에게도 준비되어 있고 공부 열심히 하면 네. 적극적으로 감독을 맡긴다. 일부 그렇죠. 리그 팀들도 이걸 끌어온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이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분데스리가가 조금은 최근에는 좀 재정적으로 힘들면서 아하.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확실히 분데스리가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가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젊은 유망주들을 많이 영입하는 형태로 갔었고 그래서 도리어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어린 선수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산초라던가 마트센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도 그렇죠. 있고 프림퐁도 원래는 맨시티 유스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데려오고 감독도 그러니까 좀 많이 지금 프리미어리그도 가고 그런 거잖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이제 젊은 아이디어가 좋은 감독들을 데려와서 그러니까 팀도 키워야 되고 어린 선수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걸 키우는 어떤 전문가, 육성 네. 전문가 그리고 또 감독도 키워서 또 내보내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에레디비지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덜란드가 거기는 아예 아약스나 이런 데는 선수도 키우지만 지도자도 키운다고 했어. 그게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데스리가로 넘어간 느낌이에요. 최근. 좋아요. 예. 이런 정리를 누가 해주겠어. 그러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2부 리그에서 이제 승격하는 팀들 감독인 거거든요. 저기 저 쌍파울리 있지 않습니까? 휘어첼러. 저기는 선수 아닙니까?
엠레찬하고 같이 바이언 2군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93년생인가요? 예. 전 손흥민보다 어린데? 엠레찬하고 같이 뛰었다니까요. 바이언 2군에서. 와 진짜 31살이야. 31살. 지금 독일에서 가장 핫한 감독 중에 하나예요. 이야. 난 진짜 정말 저런 문화가 우리도 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 마르첼 라프 저 감독도 원래 호펜하임 뉴스 이런 거 맡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홀슈타인 처음 맡아가지고 바로 승격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하면 저렇게 기회 주고 저런 일부 리그 팀도 이끌 수 있는 거고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 프리미어리그 특징은 이제 골이 많이 터지는 얘기를 했다면 독일 분데스리가는 젊은 주도자들이 역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좋아요. 쏙쏙 정리되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라리가 스페인으로 한번 갑시다. 네. 자 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의 36번째 우승이죠. 라리가. 와 최다 우승. 예. 지금 2위 바르셀로나와 1위 레알 마드리드의 차이가 저건 93점 대 76점이면 상당히 벌어졌군요. 네. 이렇게 벌어진 차이는 뭐라고 이유는? 안첼로티의 힘이 굉장히 크다. 안첼로티. 예. 물론 그가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 영입들을 괜찮게 했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벨링엄이 가자마자 이렇게 득점을 터트릴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벨링엄의 높이를 좀 조정한 거잖아요. 예.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원래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경기당 득점은 분데스리가가 매번 1위였어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한테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지. 분데스리가가 정말 공격적인 리그거든요. 그래서 대책 없이 올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분데스리가 수비수들은 다른 데 가면은 더 떡상할 가능성이 높다. 뭐 악한지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평가 높게 받지 못했어요. 족밥이었어요? 그냥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아칸지가 맨시티 가가지고 잘 하잖아요. 그바르디올 잘하잖아요. 그렇지. 반더벤도 잘하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수비 쪽은 라인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분데스리가가 1대1로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하게 돼요. 그가 김민재 선수도 이거에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칸나바로, 사무엘 이런 그 세리의 전설적인 수비수도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 가서 망했었어요. 맞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이 한 얘기인데요. 나 세리에 있을 때는 항상 앞에 나를 보호해주는 선수들이 있었다.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근데 레알 마드리드 가니까 나 혼자 있더라. 그러면서 죄다 공격하고 이 새끼들이. 그래서 공격하고 1대1로 맞닥뜨려야 되더라. 그래서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데스리가 기조가 좀 그래요. 사실 분당 득점으로 한다면 분데스리가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 진짜. 반면 이제 분데스리가 공격수들은 타리그 가면은 조금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베르너 같은 선수, 라인 타는 선수. 딱 맨날 1대1로 하다가 상대가 라인 올리니까 그 뒷방 치다가 때리면은 갑자기 딴 데 갔더니 막 수비가 막 조직적이고 막 두 줄이야. 그렇죠. 씨, 뭐야? 그러면 김민재도 어쨌든 그런 환경이 아까 했잖아요. 그 논리로 보자면 세리아는 되게 조직적으로 딱 그렇죠. 앞쪽에서 로보트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예. 그러니까 김민재는 공격적 이거는 실제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평가가 나왔던 거였는데요. 김민재는 그 나폴리에서 자유로운 수비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김민재는 앞으로 나가서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허용된 수비수였다. 김민재는 대신 다른 선수들이 그걸 커버를 해줬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제 3백 형태로 많이 디로렌조는 원래 이제 센터백도 서는 선수잖아요. 왼쪽에 있던 친구. 예, 그러니까 라흐마니가 오고 디로렌조도 오고 하면서 이런 커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재 너는 나가서 다 부셔. 우리가 뒤를 커버해줄게. 그런데 분데스리가는 다 올리니까 이게 털리는 순간 위험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김민재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김민재 어찌 보면 이게 그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이래야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아니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씹어먹고 최고의 수비수가 됐고 그래서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실제로 올랐고 근데 한 시즌 만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흔들려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리그의 환경과 조건이 다른 거다. 네. 이거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사람들 그거였네 라고 좋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그 아까 뭐 얘기하다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 벨링엄 얘기 나오다 그랬나? 네, 벨링엄. 벨링엄 나오는데 김민재가 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벨링엄이 사실 분데스리가가 더 골이 많이 나오는 리그니까. 근데 분데스리가 때보다 라리가 가서 더 골을 많이 넣고 있잖아요. 훨씬. 근데 그만큼 안첼로티가 잘 쓴 거다. 정말 잘 쓴 잘 거죠. 썼다.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파 공격수가 없는 거를 벨링엄을 올려서 활용했다. 그 전으로 보면 벤제마 같은 친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뭐 티가 안 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그렇죠. 공격적인 전개를 했으니까 이건 안첼로티의 힘이다. 예. 바르셀로나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르셀로나는 뭐 좀 아무래도 이게 그 레버리지를 땡기면서 보스만 영입들이 많으면서 조금 나이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게 됐어요. 스타긴 하지만은. 자, 여기서 레버리지를 땡기면서 요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바르셀로나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입을 미리 땡겨 쓰는 거. 가불이라고 얘기하면 되나? 나 나중에 돈 벌 건데 미리 이 돈 좀 땡겨 쓸게. 그걸 레버리지 땡겨 쓴다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레반도프스키라던가 뭐 긴도안이라던가 이런 조금 나이 든 선수들도 영입을 하게 된 건데 그 긴도안은 잘했어요. 긴도안은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 좀 기대 이하였죠. 이제는 내려오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득점 상위권이에요. 하지만은 예, 이전에 레반도프스키는 30골을 보장하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17골이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안 좋으면서 유스들을 좀 갈았었어요. 그렇지. 갈았으면서 그 선수들이 부상으로 무너졌던 것도 있어요. 막 패드리 막 그러니까요. 하고. 아니 그 전에 안수파티도 이미 그래서 그렇지, 브라이튼 날라갔지. 갔고, 가비도 이번 시즌 부상으로 거의 쓰지 못했고, 그렇지. 지금 보니까 야마라고 이제 뭐 그런 선수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쿠바르시하고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 지금 갈아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예, 심지어 야마 그 이번에 올림픽이랑 유로랑 다 내보내려고 한대요.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그 저기 마드리드 중심하고 바르셀로나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싸우라 그래. 보내지 말라 그래. 아무튼 그러고 있대요. 지금도. 자, 뭐 바르셀로나는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 네.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지로나 얘기를 살짝만 해주세요. 그렇죠. 지로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축구를 해서 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니 지로나가 3위야? 지로나 어떻게 3위입니까? 지로나는 일단 뭐 감독의 힘이 크죠. 여기도. 예, 미첼 감독이 팀을 정말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첼 감독이 이전부터도 평가는 좋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상위 리그 갔을 때는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팀을 승격시켰다가 그 다음에 라리가에서는 조금 고전을 했었는데 압박의 강도가 다르다. 상위 리그는. 그런데 거기서 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디테일이 부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익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로나는 미첼 감독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티 풋볼 그룹, 그러니까 맨시티하고의 연결 관계잖아요. 네, 뭐 그거 사비우 같은 선수가 대표적인 거죠. 선수들을 잘 그쪽에서 데려오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수들도 시티 풋볼 그룹과 연결됐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감독도 그렇게 잘 됐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실시간으로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지로나도 3위이기 때문에 챔스를 가잖아요. 맨시티도 가잖아. 혹시 그게 챔피언스리그 갔을 때 어떤 뭐 이렇게 구단 뭐 그 있잖아요. 같은 스폰서가 갖게 되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 걸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된 이슈인 건데요. 네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주주여 가지고 아예 완전히 그 구단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면 그렇죠. 야, 그럼 완전히 네가 주인이 두 팀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너네 뭐 조작이 일어날 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건데. 그냥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라이프치히 잘츠부르크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도 레드불이 98% 갖고 있다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페이퍼 상에는 다르게 아니에요. 있죠. 페이퍼 상으로는 49%고 나머지를 이제 직원들한테 막 나눠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 없다. 질문에 답해 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위까지. 그다음에 지금 빌바오도 지금 되어 있고. 네. 빌바오가 잘 나가고 있죠. 빌바오까지가 지금 이제 5위까지 되어 있고요. 카디스, 그라나다, 알메이라 이런 팀이 이제 강등됐네요. 네. 그라나다하고 알메리아는 승격팀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했지만 승격팀들이 또 떨어지는. 네. 아까 분데스리가도 다름슈타트는 강등 확정이고 다 좀 그래요. 마요르카는 뭐 15위 이 정도 했고요. 뭐 판도적으로 또 어떤 특이한 점이 이 정도? 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보고 판도적인 부분은 라리가의 어떤 특징 같은 게 또 있는지. 라리가는 분데스리가랑 좀 반대예요. 베테랑 감독들. 아까 분데스리가는 좀 젊은 감독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안첼로티를 중심으로 한. 예, 차비도 젊은 감독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메오네라던가 안첼로티라던가 그리고 발베르데 그리고 마르셀리뇨 다 페에그리니
다 우리가 아는 감독들이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 키케 플로레스 산체스 다 예전부터 감독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성적을 내고 있다. 펠레그리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입니다. 그렇죠. 고위에 고위. 네. 고위연. 와, 안첼로티도 환갑 넘어서 64살이구나. 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 뭐라고 봐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사실 조금 세대 교체는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건 당장의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검증된 감독들을 쓰는 건 거죠. 여기는 약간 예. 라리가는 라리가가 사실 재정적으로 가장 힘든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도리어 재정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다음으로 탄탄한 게 분데스리가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억지로 돈을 안 써요. 그렇죠.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예. 잘 써서 예. 건전을 유지하는데. 예, 그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그렇지. 리그가 분데스리가거든요. 맞아요. 프리미어리그도 아니고 분데스리가예요. 재정 건전성만큼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뉴스를 성장하려다 보니까 젊은 주도자들의 분데스리가는 초점을 맞춰져 있고 프로젝트형에 잡혀 있죠. 라리가는 분데스리가. 반면에 라리가는 지금 재정적으로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네네. 유럽 4대 리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라리가인데 그럼에도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검증된 감독들로 결국 올디스 버트 구디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래도 라리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해서 그러니까 독일이 이게 탄탄한 그 기초 체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라리가는 사실 이렇게 한번 부했던 팀이니까 네. 당장 이렇게 성적을 내거나 결과를 끌어내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증된 사람 좀 쓰려고 하는 네. 경향성들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아하, 요것도 결국은. 좋습니다. 요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그리고 또 이제 골이 그래서 이제 라리가가 참 안 나온다. 이제 라리가가 골이 안 나온 거는 왜 그런 거죠? 퀄리티가 떨어진 거죠. 스타 플레이어들이 사라진 거고. 라리가가 그러니까 아까 했던 좀 위기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들이 타리그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많이 빨려 나가고 이런 건가요? 가장 단적인 게 엘 클라시코예요. 그러네. 예전에는 엘 클라시코가 가장 아무리 프리미어리그가 인기가 많더라도 메시, 호날두 붙는 엘 클라시코 그건 무조건 봤어요. 그렇지. 막 사람들도 난리였지 엘 클라시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 동의하네. 그러네. 요새는 엘 클라시코 재미가 조금 옛날보다 없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선수들도 보면 뭐 이렇게 사실 레알 마드리드 제외하고는 조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원래 거기가 라리가가 골이 가장 많이 나는 리그였잖아요. 예전에 가장 엔터테이닝한 리그였고 그렇지. 공격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쇼오부트하는 리그였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에 그 리더적인 팀이 어디는 레알 마드리드가 갈라티코 정책을 썼던 거. 그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예. 라마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스타,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키워냈던 그렇죠. 거. 이 두 개가 호나우지뉴 그렇지.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부닥쳤는데. 예전에 데포티보 막 자오미냐 같은 선수들 막 그 쇼오부트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라리가였는데 이제는 좀 그게 완전히 수비적으로 바뀌었죠. 도리어 시메오네를 조금 상징성으로 가지는 그런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선수가 빠져나가고 이런 상태 보니까 골은 적게 나오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검증된 감독으로 좀 버티자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득점 상위권이랑 도움 상위권 봐보세요. 보면은 득점 상위권에도 20골밖에 안 나네. 그리고 선수 몇 년도 쉘로트 라이프치히에서 망한 애잖아요. 우리가 아는 저 셜로트예요? 예. 제가 2위야? 예. 그러니까 벨링엄하고 레반도프스키 제외하고는 나이도 다 어느 정도 있고. 그러네. 그리고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니에요. 부디미르가 득점 5위고. 그러네. 야 이게 라리가의 득점 탑 5인데 야. 도움도 보면은 아스파스 언제적 아스파스가 아직도 도움 3위예요. 저기 리버풀에서 망했던 아스파스야? 예. 아니 물론 셀타비고에선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스파스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셀타비고가. 이거 그렇구나. 오케이. 예. 자, 요까지 라리가 정리인가요? 예. 자, 이탈리아 요거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뭘 물어본 게 있어요? 기사로? 뭐였어요? 여러분들끼리 이 기사가 맞냐 안 맞냐 그러길래 물어보세요. 저희가 실시간이니까 답해드릴 수 있는 거 답해드려요. 어떤 기사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됐을 때 팩트 체크해드리면 좋으니까. 어떤 기사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기사에? 없었어? 채팅이었어? 어떤 기사지?
없어요? 없어? 아까 막 누가 막 한 게 뭐야? 그 내용이 토트넘 넘어가요? 오케이. 아니야, 뭐 계속 뭐 기사가 뭐 한네 뭐 하네 막 썼길래. 아, 좋아요. 뭐 좀 없네. 나가셨나 보다 또 그러면. 예. 아, 오세니가 먹은 거 아니에요? 뭔 기사가 뭔지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탈리아 세리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판도 한번 가보죠. 여기도 인테르의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아하.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 프리미어리그 제외하고 우승 경쟁은 좀 시시했었죠, 전체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아까 3파전이라고 했다면 나머지는 보니까 뭐 레버쿠젠,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이런 데가 좀 압도적으로 가버렸네. 타 리그는. 어허. 자, 인테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갈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시메오네 감독과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저는 파라티체다. 베페 마로타 단장. 인테르는 지금 인자기를 얘기한 겁니까? 예, 시모네 인자기. 아까 시메오네라고 하길래. 나도 시메오네가 졸로 갔나? 시모네. 그쵸? 예. 두 개를 섞었어 지금 보니까. 시모네 인자기. 인자기. 오케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과 그리고 또 이제 베페 마로타 단장. 아하하. 저는 마로타 단장이 정말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인테르가 돈이 없거든요. 수닝 그룹이 망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선수 지원을 안 했는데도 그럼에도 이제 프리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번에도 돈을 도려 그 넷스펜딩 흑자 봤어요 여기가. 흑자 보고도 선수를 쏠쏠하게 데려와서 마르크시티랑 공짜 보스만 영입. 뭐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스텝 이쪽이 잘한 거다. 그렇죠. 감독이나 단장이나 이쪽이 네. 선수들을 워낙 잘 끌어당겼다. 마로타가 유벤투스도 사실 칼치오폴리 때문에 무너졌던 유벤투스도 승격하자마자 그렇지. 계속 우승시켰던 것도 마로타가 그렇지. 그렇게 공짜로 포그바 영입하고 피를로 영입하고 포그바 가지고는 창조 경제했잖아요. 공짜로 그렇지. 영입해가지고 다시 비싸게 팔고. 그렇지. 야,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파라티치보다도 마로타가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라티치가 마로타 제자거든요. 아하. 밑에서 스카우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인테르는 이해가 좀 됐고요. 여기서 근데 약간 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AC 밀란, 볼로냐, 유벤투스, 아탈란타 뭐 이렇게 네. 순서로 되어 있는데 볼로냐의 약진이죠. 볼로냐 약진. 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볼로냐는 원래 하위권 팀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떡상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역시나 이제 티아고 모타 감독. 그리고 여기 역시 리더가 중요하군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단장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잘 데려온 겁니까, 선수들을? 예. 그냥 임대라던가 이런 걸로 정말 잘 데려왔어요. 사실 이탈리아 세리아 자체도 돈이 막 지금 돌고 있진 않거든요. 예. 그럴수록 정말 효과적으로 선수를 영입을 하고 이 스쿼드를 관리하는 쪽이 이기는 건데, 그러면 인테르가 우승했던 것처럼 볼로냐의 이 엄청난 상승세도 바로 감독이나 그 단장 쪽에서의 네. 선수의 좋은 관리다. 예, 그 감독하고 단장 그 두 개만 좋으면은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 항상 보면은 맞아. 그 두 개가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도 협회장하고 감독이 후지니까 국대가 이 모양이잖아요. 예. 협회장하고 전력강화위원장이 구려서. 자, 좋아요. 떨어진 거는 엠폴리, 사수올로, 그다음에 살레리타나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도 비슷한 거죠? 여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뭐 두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네. 저기 예. 지금 34점 베로나, 그다음에 그쵸? 그 밑에 애들은 아직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오케이. 여기 강등권을 좀 더 지켜보자. 네. 그리고 유벤투스가 참 진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네. 네. 한때는 정말 이탈리아 세리아에 연속해서 그러니까요. 우승을 했던 팀인데 네. 아예 뭐 적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저는 근데 유벤투스는 감독 바꾸면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가 그 넥스트젠이라고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재미 보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알베도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유벤투스도 체질을 개선하려고 한다. 네. 돈 대 돈으로 맛 대 맛, 돈 대 네. 돈. 이렇게 왜냐면 유벤투스는 사실 뭐 타 리그하고도 이제 싸워야 그러니까요. 되는 개념을 네. 갖고 있으니까 야, 프리미어리그랑 돈 싸움을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자, 오케이. 우리도 그러면 뉴스 쪽으로 해가지고 키워보자. 예. 이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 예. 얘기죠 지금. 그래서 오케이. 뭐 파지올리라던가 이제 미레티라던가 이 선수들은 현재 유벤투스에서도 뛰고 있고 또 이제 소울레라던가 그리고 드라구신도 거기 출신이고 일링 주니어도 있고 많은 유망주들이 현재 일드림도 있고 나오고 있거든요. 유벤투스가 그 팀이 지금 3부 리그에서 승격 플레이오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2부 리그로 올라가요. 어. 그 팀이. 그리고 거기 선수들만 판매해도 1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유벤투스의 잠재적 수입이나 잠재적 기대는 그건데 예. 당장은 사실 어쨌든 유벤투스는 우승 경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승팀 인테르와 보면 승점이 꽤 벌어져 있단 네. 말이에요. 물론 뭐 다음 시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독 바꾸면 된다? 그래서 티아고 모타 지금 부임 얘기가 유력이 나오고 있어요. 아 땡겨오자야. 네. 우리도 감독이 땡겨와줘 잘 돌풍 일으켰다며. 아 이렇게. 약간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괜찮다. 지금 자원들이 괜찮기 때문에 네. 유벤투스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느낌. 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티아고 모타도 이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나폴리가 9위까지 쳐져버렸어요. 완전 무너졌죠. 완전 무너졌다. 사실 뭐 김민재, 오시멘, 흐비차 막 뛸 때는 압도적인 우승팀이었는데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감독과 단장이 능력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독 떠나고 단장도 떠났잖아요. 단장 떠나고 같이 떠났잖아요. 아 같은 맥락이네. 이게 예. 이탈리아 우리가 얘기하면서는 단장과 감독 후지면 무너진다. 예. 반대로 감독과 단장 좋으면 올라간다. 유벤투스가 제가 그래도 미래는 좀 보인다는 게 단장을 데려갔잖아요. 나폴리에서. 그렇지. 예. 항상 보면 유벤투스는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좋은 어떤 이런 그 스카우트의 디렉터나 단장들을. 네. 아 좋습니다. 축구협회 보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이 정도로 일단 판도. 네, 네. 자 세리아의 어떤 전적인 특징도 좀 잡아오신 게 있으신가요? 세리에도 분데스리가처럼 좀 젊은 감독들이 많아요. 맞네. 예. 데로시가 일단 감독 지휘봉을 잡고 로마가 사실 완전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무리뉴가 경질된 거잖아요. 아하. 그래도 데로시가 많이 지금 끌고 올라와 준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당 승점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팔라디노 그러니까 저 감독도 원래 선수였잖아요. 유벤투스에서도 몬짜? 뛰었는데 예, 몬짜도 이제 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팀인데도 현재 나름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티아고 모타는 뭐 저희가 이미 얘기했고 그렇죠. 질라르디노의 제노아도 승격해가지고 지금 저 팀이 승격팀인데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어요. 제노아가. 저 질라르디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라이커잖아요. 예. 예. 근데 저 친구는 근데 저기 젊었을 때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조금 아저씨 된 느낌이 있어요. 많이 벗겨졌죠. 질라르디노가. 41살인데. 예. 근데 예, 투도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노 같은 경우도 뭐 어쨌건 피오렌티나가 현재 세리에 내에서의 순위는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컨퍼런스리그 결승 갔잖아요. 대체적으로도 40대 초중반이 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은 감독들의 세대 교체가 필요했던 시점이긴 했죠. 한번 좀 그게 필요했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예. 세리아는 잘 넘어간 느낌이다. 예, 정말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잘 된 느낌이에요. 그냥 원래 이탈리아가 가장 감독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너무 이제 감독들도 늙고 뭐 선수들도 약간 회전문 늙고, 얘기가 많았죠. 맨날 예, 그 감독이 하고 그 감독이 하고.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예전에 팔레르모 같은 경우는 산파울리 그 회장이 잘랐다가 붙였다 그렇지. 잘랐다 그렇지. 붙였다 막 그렇지.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최근에 굉장히 세대 교체가 잘 된 느낌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이유는 세대 교체가 그렇게 잘한 거다. 네. 자, 다음은 요거는 이건 골과 뭐 도. 그냥,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예. 한번 넘깁시다. 그래. 그나마 그래도 지루가 이번 시즌 끝으로 이제 떠나거든요. 지루. 예, 그런데도 노익장을 과시했다. 예, 나 14골 가끔씩 8분. 스포츠에서 노익장 쓸 때 어쨌든 30대인데 뭐 노익장이라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익장은 한 70 넘어요. 요새 노익장인데. 여하튼 지루가 마지막에도 잘해줬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프랑스. 예. 프랑스는 뭐 파리의 우승. 예. 예. 프랑스는 사실 그렇게 할 얘기가 맞아요. 많진 않아요. 여기 짧게 해봅시다. 일단 예. 뭐 파리가 원래 우승할 그냥 파리가 파리했다. 예. 예.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거라면은 브레스트가 4위까지 올라간 게 오. 정말 대단하죠. 왜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리옹하고 마르세유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이번 시즌 부진하면서 조금은 물갈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브레스트, 니스 같은 팀들, 랑스 같은 팀들이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뭐야? 부어지는 왜 그런 거 다 알아요? 네? 왜 이런 거 아니 그냥 봐왔으니까 아는 거죠. 그 일주일에 경기 몇 개 봐요? 저요? 그래도 달순하면서 많이 못 봐요. 예전만큼은. 왜냐면 입중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니 못 보는 거야 요즘이? 예. 이 정도 보는 게 예전에는 미쳤나봐 이 사람. 주말에는 한 8경기씩 봤으니까 하루에.
7, 8.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저도 뭐 경기를 좀 보긴 하지만 K리그 중계도 하고 여러 개를 보면 저는 한 3개를 보잖아요 연달아서. 그럼 3개가 다 섞여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보면은 잔디가 계속 보고 있으면 잔디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 눈앞으로 그래 이렇게 똑같네. 올라오는 나랑 느낌이에요. 똑같네. 그게 여러분들 보면 이게 막 섞여 경기가 있어. 이 경기가 언제 경기였지? 누가 골 넣었더라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게 다 들어와? 약간 천재나 봐. 아니야. 약간 난 내가 봤을 때 아니, 부버진 약간 전혀- 좀 천재야. 전혀 아닙니다. 약간 천재 느낌이 있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옹과 마르세유 같은 팀들이 조금 무너졌다. 네, 브레스트가 올라왔다. 그게 좀 크죠. 예, 스타드랭까지도 좀 원래 이 팀들이 상위권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 대항전을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신 뭐 다른 팀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그렇게 수 있죠. 있다. 예. 뭐 떨어진 거에 특징이 있나요? 지금 저 확정인가요? 거의 뭐 두 팀, 거의 확정이네. 예. 떨어진 건 두 팀은 확정이고 마지막에. 예,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긴 한데 아하. 예. 뭐 자, 프랑스의 그러면 리그왕의 어떤 뭐 좀 리그 이거 판세는 뭐 그냥 파리가 했고 브레스트가 잘했고 예. 리옹과 마르세유는 쳐졌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파리 생제맹이 12회 우승, 그래서 최다 우승. 예, 그 전까지는 생테티엔 10회였는데 리그의 어떤 이번 시즌 보여줬던 특징도 따로 있어요, 뭐가? 사실 그가 뭐 프랑스 리그왕은 특징적인 부분을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요. 그래도 좀 얘기하자면은 여기도 그래도 조금은 감독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리그왕만이 아닌 전체 유럽의 좀 추세예요. 감독들이 바뀌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전의 명장들이 그 이 때문에 예. 이렇게 크게 연대기라고 예. 놓고 보면은 한 세대가 이제 좀 이제 지고 예.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는 시기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그런 우리가 게 알고 있어요. 있었던 소위 얘기하는 네임드 감독들이 이제 거의 끝물 타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리뉴 예. 대표적으로 끝물 타고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오는 예. 사비 알론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리그왕도 약간은 비슷한 흐름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스타드랭스에 이제 윌 스틸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이제 31살인데 원래 이 감독 같은 경우는 FM 하다가 감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수 경력 이런 게 없고요. FM을 하면서 전력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력 분석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FM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맞아. 말 그대로 게임을 했다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FM? 우리가 아는 그 FM?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우리 펜코 형님들이야? 막 하다가? 펜코 형님들의 그 가장 성공한 펜코 형님 역대 가장 성공한 펜코 형님. 예. 예. 그래서 그까지 저 프로팀의 1부 리그까지 감독이 됐다. 네, 그래서 10살 10대 후반 때 19살에 프레스턴 유스 코치부터 시작했어요. 19살에. 아니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우리 펜코 형님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선수를 하지 않았어도 부보지나 페노나 이렇게 정말 경기 축구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감독 좋아해 분석관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짜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보자. 그래도 못하면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난 그 정도 프랑스로 하면은 뭐 그걸 뭐 또레랑스하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관용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유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니스도 상위권에 있잖아요. 니스 감독도 선수 경력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파리올리하고 35살이에요, 이 사람도. 맞아. 30대 중반, 35. 예. 지난번도 굉장히- 그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 만약 저 감독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유럽에서 저 뭐 자격증 따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어보잖아. 그게 어디서 공찼는데? 어디서 공찼는데. 그건 예. 맨날 물어줘. 어디서 공찼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프랑스도 그런 특징들이 있다. 예. 네, 좋습니다. 뭐 유럽 모델리그를 사실 제가 사실 오늘 진행을 좀 빨리 끊으려고 했거든. 예. 그래도 1시간이 되네. 편집 어떻게 할 거냐 이거?